천사 같은 며느리가 차려준 감자탕 한 그릇에 담긴 소름 끼치는 비밀과 갑자기 뛰어들어와 감자탕을 먹지 말라는 아들의 목소리. 과연 어떤 숨은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박순자 여사의 하루는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인사로 시작되곤 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 아침장을 보러 나서는 그녀의 뒤로 이웃들의 칭찬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어이구, 순자 씨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천사 같은 며느리를 봤을까?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저런 효부가 어디 있다고. 아들 하나 잘 키운 보람이 있겠어. 그럴 때마다 순자 여사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그녀의 며느리 이수지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실은 내색 한 번 한 적 없었고 늙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살뜰히 챙겼다. 수지는 매일 아침 순자 여사의 혈압을 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혈압이 높다 싶으면 그날은 온종일 곁에 붙어 앉아 혈압에 좋다는 음식을 해다 바치고 다리를 주물러주며 안정을 시켰다. 동네 경로당이라도 나서는 날에는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와 온매무새를 만져주고 행여나 넘어질세라 팔을 부축하며 신신당부를 잊지 않았다. 어머님, 계단 조심하시고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넘어지지 않게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그 목소리는 또 어찌나 상냥하고 다정한지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녹일 정도였다. 순자 여사는 그런 며느리가 보석처럼 귀하고 예뻤다.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 어디서 저런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는지 조상님께 매일 감사 기도를 올려도 모자랄 지경이라 생각했다. 민준은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아들이 순자 여사에게는 세상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런 아들이 수진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순자 여사는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얌전한 인상에 조곤조곤한 말투, 무엇보다 민준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결혼 후 수지는 순자 여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낡고 칙칙하던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매일 저녁 식탁은 진수성찬으로 가득 찼다. 특히 수지는 순자 여사가 좋아하는 감자탕을 기가 막히게 끓였다. 돼지 등뼈를 푹 고아 만든 진한 국물에 부드럽게 익은 감자와 우거지가 어우러진 그 맛은 웬만한 식당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감자탕 끓였어요. 많이 드시고 기운 내세요. 수진이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하면 순자 여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손맛은 정말 따라갈 사람이 없다니까. 이걸 어떻게 매번 이렇게 맛있게 끓이는지 몰라. 별 말씀을요. 어머님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수지는 수줍게 웃으며 순자 여사의 그릇에 살이 가장 많이 붙은 등뼈를 골라 담아주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들 민주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우리 집 복덩이야. 당신 덕분에 엄마도 나도 매일이 행복해. 고마워요, 여보. 앞으로도 제가 두 분 더 잘 모실게요.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화기애애했다. 집안은 늘 사랑과 행복이 넘실거리는 듯 보였다. 순자 여사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수진이 보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였다. 텔레비전에서 보험 광고가 나올 때면 넌지시 말을 던지는 시기였다. 어머님, 요즘은 보험 하나쯤은 다들 들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니까 미리 대비해두면 좋잖아요. 순자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든 자신에게 무슨 보험이냐 싶었고 빠듯한 살림에 보험료를 낼 여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지는 꽤나 집요했다. 며칠이 멀다 하고 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겨질 저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만약 어머님이나 민준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는 며느리 앞에서 순자 여사는 마음이 약해졌다. 저렇게까지 우리 가족을 위하는데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번 알아보자꾸나. 그날 이후 수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보험 설계사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녀는 순자 여사와 민준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시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부터 각종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건강보험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보험료는 모두 수진이 자신의 몫이라며 꼬박꼬박 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내는 게 맞아요. 두 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죠. 순자 여사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괜한 짐을 지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지는 조금도 힘든 내색 없이 오히려 더 밝은 모습을 보였다. 보험 가입을 마친 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다. 그날의 메뉴 역시 순자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감자탕이었다.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은 든든한 보호막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저랑 민준 씨 믿고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사세요. 수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해맑고 순수해서 그 누구도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으며 다시 한번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굳게 믿고 있던 행복의 성이 사실은 위태로운 모래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바로 눈앞까지 밀려와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아내 이수지는 김민준에게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다. 고된 회사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어머니 박순자 여사에게 더없이 살가운 며느리이자 자신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아내. 민주는 수진과 결혼한 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 여겼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 완벽해 보였던 아내의 모습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 시작은 바로 보험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때 수진이 그의 옆에 다가와 앉으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당신이랑 어머님 앞으로 보험 몇 개 더 들었어요. 민주는 무심코 서류를 받아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종신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종류도 다양했고 보장 금액도 상상 이상으로 컸다. 수진아, 이렇게까지 많이 들 필요가 있을까? 우리 형편의 보험료 감당하기도 벅찰 텐데.
민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수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말아요. 보험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이랑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보험료 몇 푼 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아내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가족을 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갸륵해서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지 모를 찜찜함이 남았다. 마치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은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었다. 수지는 예전보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면 을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야기했다. 민준이 누구와 통화하느냐고 물으면 언제나 친구 혹은 보험 설계사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루는 민준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이 거실에서 다급하게 무언가를 서랍 속에 숨기는 모습이 보였다. 수진아, 지금 뭐 해? 민준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수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당신이었구나. 깜짝 놀랐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고지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태연했지만 민주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낮에 아내가 무언가를 숨겼던 서랍을 열어보았다. 서랍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내의 채무 독촉장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빚이 적혀 있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토록 알뜰하고 현명해 보였던 아내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또 다른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인터넷 검색 기록을 출력한 종이었다. 맛이나 냄새가 없는 독극물 종류, 사망보험금 수령 조건, 완전 범죄 살인 사건. 민주는 종이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과 어머니를 해치고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말인가.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민주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아내가 최근 들어 부쩍 보험에 집착했던 이유, 통화를 할 때마다 무언가를 숨기려 했던 이유, 그리고 이 끔찍한 검색 기록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아내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다. 무엇보다 어머니 순자 여사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으로 믿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그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도, 그녀가 따라주는 물을 마실 때도 혹시나 그 안에 독이라도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밤에는 아내가 잠든 틈을 타 그녀가 숨겨놓은 또 다른 증거가 없는지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하지만 수지는 꼬리가 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철저하게 지우고 있었다. 민주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살았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말했다가는 충격으로 쓰러지실 것이 뻔했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아직 물증이 부족했다. 그는 오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수진이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민준 씨, 오늘 저녁에는 제가 아주 특별한 요리를 해드릴게요. 두 분 다 기운이 없어 보여서 보양식으로 준비했어요.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특별한 요리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무슨 요리인데 그래?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감자탕이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등뼈로 사왔어요. 정성껏 푹 고아서 만들어 드릴게요. 수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본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직감했다. 오늘이 바로 아내가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그날이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지켜야만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 오후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다. 뽀얀 국물이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는 평화로운 주말의 정취를 더하는 듯 했다. 이수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워 보였다. 큼지막한 돼지 등뼈와 포슬포슬하게 익은 감자, 부드러운 우거지가 어우러진 감자탕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다. 박순자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며느리가 차려줄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맛있는 냄새에 그녀는 벌써부터 입맛을 다셨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못하는 게 없다니까.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솟는 것 같네. 순자 여사는 행복에 겨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했다. 한편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던 김민주는 피가 마르는 듯한 초조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콧노래 소리와 도마 소리, 뚝배기 끓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옥죄는 사슬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내가 감자탕에 무슨 짓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이 뻔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엄마를 구할 수 있지?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계속 흘러갔고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다. 어머님 민준 씨, 저녁 드세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마지못해 방에서 나왔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감자탕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순자 여사는 이미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우리 며느리 오늘 솜씨 제대로 발휘했네. 순자 여사는 감탄하며 말했다. 수지는 활짝 웃으며 순자 여사의 그릇에 감자탕을 듬뿍 퍼담았다. 어머님, 이게 살이 제일 부드러워요. 많이 드세요. 오냐, 오냐? 고맙다. 순자 여사는 행복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어
막 국물을 한술 뜨려고 했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을 향해 몸을 날렸다. 어머니, 안 돼요. 당장 뱉으세요. 민준의 처절한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순자 여사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손으로 내리쳤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순자 여사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황당함이 서려 있었다. 수진 역시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왜 다 차려놓은 밥상에 행패를 부리고 그래? 순자 여사는 아들을 다그쳤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어머니의 꾸지람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포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뚝배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엄마. 절대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멀쩡한 음식을 두고 저 여자가 이 안에 이상한 걸 넣었어요. 민주는 수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말에 더욱 기가 막혔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내 처가 어떤 아이인데 그런 끔찍한 말을 함부로 해. 제가 다 봤어요. 저 여자가 주방에서 몰래 무언가를 넣는 걸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민주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본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수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여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끔찍한 누명을 씌울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위하는데 흑흑.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약한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억울한 누명을 쓴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순자 여사의 마음은 완전히 며느리에게로 기울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이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느냐? 어서 내 처에게 사과하지 못할까?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악역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싫어요. 사과 못해요. 이 음식 제가 당장 경찰에 가져가서 성분 분석을 의뢰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죠. 민주는 뚝배기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수진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더욱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여보, 제발 나 못 믿는 건 괜찮지만 어머님까지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건 그냥 평범한 감자탕일 뿐이에요. 제발 흑흑. 순자 여사는 아들의 완고한 태도와 며느리의 서러운 울음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평화롭기만 하던 집에 순식간에 폭풍이 몰아쳤다. 과연 민준의 의심은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그의 망상일 뿐일까? 굳게 닫힌 진실의 문이 이제 막 삐걱거리며 열리려 하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김민주는 감자탕이 담긴 뚝배기를 든 채 현관 앞에 서 있었고
이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박순자 여사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은 채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민준아,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냐? 순자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준은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눈은 오직 아내 이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여보, 정말 당신이 아무 짓도 안 했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걸 막을 이유가 없겠지?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수지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해 보였다. 그만해요, 여보, 나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우리 부부 사이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어요? 내가 당신이랑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지는 민준의 마음에 호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보였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아내의 진짜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믿음? 당신이 먼저 그 믿음을 깨트렸잖아. 당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 내가 모를 줄 알아? 무슨 비밀이요? 나는 당신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수지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당신 빚 문제, 그리고 당신이 밤마다 몰래 검색하던 것들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민준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탄로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다. 당신 내 서랍을 뒤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서 애절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래, 뒤졌다. 당신이 나랑 엄마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당신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왜 우리 엄마랑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보험을 들어놓은 건데? 그리고 왜 그런 끔찍한 것들을 검색한 거냐고. 민주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쳤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빚, 보험, 끔찍한 검색, 그녀는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니, 민준아, 그게 다 무슨 소리냐? 보험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엄마,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우리한테 접근한 거예요. 저 보험금 전부 수령인이 저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진실이 폭로되자 수지는 더 이상 가련한 며느리를 연기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고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맞아. 내 말이 다 맞아. 나 돈 때문에 너랑 결혼했고 내 엄마랑 너 앞으로 보험도 들어놨어. 그래서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수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순자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알던 상냥하고 착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낯선 악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민주는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다. 제정신이지. 너희 같은 가난뱅이들이 뭘 알겠어. 난 이렇게 살기 싫었어. 평생 돈에 쪼들리면서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비위나 맞추면서 살고 싶지 않았다고. 이런 나쁜. 순자 여사는 가슴을 치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민주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님, 쉬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쓰러지는 척해봤자 소용없어요. 수지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수진, 너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인간? 인간답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난 내 행복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다 망쳤어. 수지는 민준을 향해 악을 썼다. 그녀의 얼굴은 증오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감히 내 계획을 망쳐?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수지는 이성을 잃고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들고 있던 뚝배기를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거나. 싫어. 이건 증거야. 엎치락 뒤치락하는 소동 끝에 뚝배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뜨거운 감자탕 국물과 내용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얀 가루가 엉겨 붙어 있는 작은 비닐봉지 조각이 발견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비닐봉지 조각에 꽂혔다. 그것은 민준이 그토록 찾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수진의 완전 범죄 계획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깨진 뚝배기 파편 사이로 드러난 작은 비닐봉지 조각.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된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김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직 녹지 않은 하얀 가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수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민주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은 아내를 향한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거두어들인 채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수지는 뒷걸음질치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건 그냥 조미료야. 국물 맛을 더 내려고 넣은 거라고. 조미료? 이런 비닐봉지에 담긴 조미료도 있나? 그리고 내가 당신 서랍에서 봤던 검색 기록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맛이나 냄새가 없는 독국물 말이야. 민준의 추궁에 수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순자 여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난 3년간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과 아들의 목숨을 노린 악마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가 정녕 내가 우리를.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민주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지는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의 손에 이끌려 연행되었다. 이거나. 난 아무 잘못 없어. 저 남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감자탕과 비닐봉지 조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감자탕에서는 치사량에 이르는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었다. 만약 민준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라는 끔찍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진의 추악한 과거와 범행 동기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거액의 도박빚과 사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빚을 갚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처음부터 민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인생 역전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결혼한 후에도 몰래 주식 투자를 하며 더 큰 빚을 졌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녀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녀가 가입한 보험의 총액은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다. 수지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의심하여 일부러 독극물을 넣고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가게의 영상 기록과 그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 등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민준과 순자 여사는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회의감에 몸서리쳤다. 특히 순자 여사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몸져 누워 식음을 전폐했다. 매일 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수지는 천사의 얼굴을 한 채 그녀에게 독이 든 감자탕을 건네고 있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회사를 휴직하고 어머니의 곁에서 극진히 간호를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이제 벌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엄마 곁을 지킬게요. 민준의 눈물 어린 호소에 순자 여사는 조금씩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천사 같은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동네 이웃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수진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고 순자 여사와 민준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깊은 상처만이 남았다. 하지만 상처는 언젠가 아물기 마련이다. 민준과 순자 여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그 길은 험하고 고통스럽겠지만 두 사람은 함께였기에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었다. 이수진이 경찰에 체포되고 그녀의 끔찍한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박순자 여사의 세상은 여전히 무너져 내린 채였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녀의 마음속 시계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그날의 저녁 식탁에 멈춰 있었다. 순자 여사는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그녀에게는 고통이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엄마, 제발 뭐라도 좀 드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아들 민준이 죽을 쑤어와서 애원했지만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헛구역질이 났다. 특히 며느리가 그토록 정성껏 끓여주던 감자탕을 떠올리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사랑과 정성의 상징이었던 그 음식이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악몽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수지는 예전처럼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수진이 내미는 그릇 안에는 시커먼 독이 담겨 있었다. 순자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변하며 그녀의 목을 졸라왔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순자 여사는 자신의 비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를 밤새 끌어안고 다독여야 했다. 엄마, 괜찮아요. 꿈이에요. 이제 다 괜찮아요. 아들의 따뜻한 위로에도 순자 여사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보다도 그녀를 믿고 아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순자 여사는 자책감에 가슴을 쳤다. 지난 3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가 자신의 혈압을 재주던 일, 다리를 주물러주던 일, 좋아하던 감자탕을 끓여주던 일,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내가 저런 악마를 우리 집에 들이다니, 내가 내 아들 앞길을 막고 내 목숨까지 내놓을 뻔했구나. 순자 여사는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지며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것이 죽기보다 괴로웠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다. 자신이 그런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집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토록 큰 고통을 겪는 것이라 생각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었다. 모자는 한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고통을 눈물로 쏟아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어느 날 아침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순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순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선 듯한 눈빛이었다. 민준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어. 엄마, 내 말이 맞다. 그 악마 같은 년은 이제 곧 죗값을 치를 게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밥을 다오. 뭐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다. 그리고 그년이 법정에서 어떤 벌을 받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겠다. 순자 여사는 비로소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그녀는 지옥 같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힘겨운 첫발을 내디딜 채비를 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땅은 더욱 굳어지는 법이었다. 박순자 여사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는 억지로라도 식사를 했고 아들 민준과 함께 집 앞을 산책하며 기운을 차리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이수진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과 아들에게 주었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오랜 친구이자 형사인 박철민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이번 사건의 담당 형사는 아니었지만 친구의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민준아, 괜찮냐? 어머니는 좀 어떠시고? 와줘서 고맙다, 철민아.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계셔.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순자 여사는 철민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철민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세상에 이런 악마 같은 여자가 있다니 정말 치가 떨립니다,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박 형사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순자 여사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 아이 이수진이가 법정에서 죗값을 치르기 전에 자신의 죄를 자기 입으로 모두 실토하게 만들고 싶네. 그리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게 하고 싶어. 민준과 철민은 순자 여사의 말에 깜짝 놀랐다. 엄마, 그건 너무 위험해요. 어머님,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결심은 확고했다. 아니, 나는 꼭 그렇게 해야겠네. 그 아이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할 게야. 나는 그 뻔뻔한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봐야 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네. 순자 여사의 단호한 태도에 민준과 철민은 결국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이수진의 자백을 받아낼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계획은 이러했다. 먼저 철민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이수진과의 면회를 주선한다. 그리고 민준은 사업상 급한 일로 며칠간 지방에 출장을 가는 것처럼 꾸민다. 집에는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순자 여사 혼자 남게 되는 것이다. 이수진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바깥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집을 비운다는 소식을 들으면 분명 무언가 다른 꿍꿍이를 꾸밀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했다.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도와줄 공범, 즉 사채업자에게 연락을 취해 집에 남아있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순자 여사를 해치려 할 수도 있었다. 이수진은 분명 변호사를 통해 사채업자에게 연락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집에 침입했을 때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현장에서 그들을 검거하는 겁니다. 철민은 집 안 곳곳에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순자 여사의 방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 상황 시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마침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 되었다. 민주는 출장을 가는 것처럼 위장하여 집을 나섰고 순자 여사는 아픈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집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과연 이수진은 그들의 덫에 걸려들 것인가? 순자 여사와 민준의 목숨을 건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민준이 집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다. 박순자 여사는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 홀로 누워 있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집 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비상벨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자 여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거실을 지나 그녀가 누워있는 방 쪽으로 다가왔다. 순자 여사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아픈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감았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두 명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바로 이수진이 보낸 사채업자들이었다. 저 노인네 자고 있나 본데. 잘 됐군. 조용히 처리하고 그년이 말한 서류나 찾아서 나가자.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자 여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단순히 증거를 인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수진이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을 해치라고 보낸 것이 분명했다. 한 남자가 순자 여사의 침대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푹신한 베개가 들려 있었다. 순자 여사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남자가 베개로 그녀의 얼굴을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어디선가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오며 방 안의 불이 환하게 켜졌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철민 형사와 경찰들이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당황한 남자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모든 상황은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섰던 민준도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괜찮다, 괜찮아. 하나도 안 다쳤어. 순자 여사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사채업자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철민이 그들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자 모든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구치소에 있는 이수진의 사주를 받고 그녀의 집에 숨겨진 채무 관련 서류를 없애고 박순자 여사를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이수진이 성공하면 거액의 보험금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살인 미수에 이은 살인 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이수진은 이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자신의 죄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며칠 후 철민은 순자 여사와 민준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는 이수진의 모습이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다 끝났는데. 영상 속에서 이수진은 자신의 추가 범행 증거를 들이미는 형사 앞에서 절규하고 있었다. 나는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 늙은이랑 내 아들만 없었으면 난 수십억을 손에 쥐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단 말이야.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건데? 그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도 억울한 피해자도 아니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을 해치려 했던 악마의 민낯이 카메라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발악하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묵묵히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깊은 허탈감과 연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때나마 진심으로 아꼈던 한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제 다 끝났다. 순자 여사는 나지막이 은졸였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끝이 마침내 보이고 있었다. 이수진의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그녀의 마지막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수진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뉘우침이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들을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볼 뿐이었다. 박순자 여사와 김민준도 증인석에 앉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순자 여사는 꼿꼿한 자세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는 이수진의 범행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 독극물을 음식에 탄 혐의, 그리고 구치소에서 공범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고 시어머니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까지. 그녀의 죄는 끝이 없었다.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로 이수진의 자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자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늙은이랑 내 아들만 없었으면 난 수십억을 손에 쥐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단 말이야. 영상 속에서 발악하는 이수진의 모습을 보며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기저기서 욕설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수진의 변호인은 끝까지 그녀의 무죄를 주장했다. 남편의 의심과 압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한 것이며 살인 교사 혐의 역시 사채업자들의 거짓 증언일 뿐이라고 변론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판사를 향해 호소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제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미워한 남편이 꾸민 자작극입니다. 제발 저의 결백을 믿어주십시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몇몇 방청객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그때 순자 여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녀의 요청을 허락했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저 아이를 지난 3년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저 아이가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순자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가,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내 욕심 때문에 너는 한 가정을 파괴했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려 했다. 나는 오늘 너를 벌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순자 여사의 진심 어린 말에 법정은 숙연해졌다. 이수진은 순자 여사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너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믿었을 게다. 하지만 하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 해도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고 내가 오늘 받아야 할 참교육이다. 순자 여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피고 이수진에게 살인 미수 및 살인 교사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이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이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이제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순자 여사와 민주는 법정을 나섰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이수진이 차가운 감옥 담장 너머로 사라진 후에도 박순자 여사와 김민준의 삶에 곧바로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끔찍했던 사건의 기억은 깊은 상흔처럼 남아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을 괴롭혔다. 동네 사람들의 동정과 위로 섞인 시선도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집 안 곳곳에는 여전히 이수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쓰던 찻잔, 그녀가 놓아둔 화분, 심지어 그녀가 끓여주던 감자탕 냄새가 환상처럼 코끝을 맴돌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순자 여사와 민주는 쓰라린 상처가 덧나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다. 민준아, 우리 이 집을 떠나는 게 어떻겠니? 도저히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어느 날 순자 여사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엄마. 그러는 게 좋겠어요. 제가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집을 처분하고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다. 작은 마당이 딸린 아담한 집이었다. 그들은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고 매일 아침 함께 물을 주며 정성껏 돌보았다. 흙을 만지고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그들의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는 예전처럼 환한 웃음을 되찾았고 민준의 얼굴에도 그늘이 걷혔다. 시골의 인심은 넉넉했다. 이웃들은 그들의 아픈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새로 이사온 이웃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갓 쪄낸 옥수수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직접 짠 참기름을 나눠주기도 했다. 순자 여사와 민주는 그들의 소박하고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며 조금씩 세상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갔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여사는 오랜만에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텃밭에서 갓 딴 상추로 쌈을 준비했다. 민준아, 밥 먹어라. 와, 엄마. 정말 맛있겠어요. 모자는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고 행복했다. 식사를 하던 중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은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순자 여사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다. 민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이 동네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순자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다. 순자 여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 잘 됐다, 아들아. 아주 잘 됐어. 순자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는 아들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날 이후 집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민준의 새로운 연인은 주말마다 집을 찾아와 순자 여사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음식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순자 여사를 진심으로 따랐고 순자 여사 역시 그녀를 딸처럼 아껴주었다. 시간이 흘러 순자 여사는 마당에 핀 봉숭아를 보며 생각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땅에서 더욱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사람의 상처도 결국에는 새살을 돋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과 새로 얻은 좋은 인연과 함께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처럼 끔찍한 시련을 겪은 모자는 이전보다 더욱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은 아마도 텃밭의 작은 작물들처럼 소박하지만 햇살 아래 단단하게 여물어가는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사람의 겉모습과 말에 속아 그 사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없는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거짓도 언젠가는 진실의 빛 앞에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깊은 상처와 고통을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